내 상가나 집을 고를 때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집과 직장의 위치, 또 친구, 가족 등의 이유로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가격이겠죠? 그런데 내 성향에 맞춰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딱 맞는 공간대를 찾기도 어렵고 마음에 드는 곳은 항상 금액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1000만원의 비용을 알차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땐 저는 무조건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동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파생된 원자재 값 상승은 인테리어 시장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중 인건비, 원자재 값 등 전체 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사를 해보시거나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꼈을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전에는 올수리로 30평대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충분히 가능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평당 200도 모자라 300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무조건 셀프 인테리어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느껴집니다. 이때는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홈트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가구 등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유명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죠. 북유럽은 사실 겨울이 굉장히 혹독합니다. 해가 세시면 떨어지고 추위와 어둠 때문에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가구, 라이팅, 인테리어 디자인이 굉장히 발달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으로 인해 덴마크의 휘게 문화도 자리가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내가 인테리어 비용을 만들어 놓으면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겠지만 막상 알아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힘들게 모은 돈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도 반셀프 인테리어가 유행을 더욱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만원으로 인테리어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주변 지인과 친구들이 1000만원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해서 조그만한 카페나 식당을 만들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디자인과 예술 전공자들이 많아 감각이 있어 어떻게 잘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영역이 훈련을 통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들께서 셀프로 인테리어를 하시려고 저에게 시공을 여쭤가면서 공사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어찌어찌 잘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인테리어 시공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굉장히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어느 공정은 셀프로 하시기도 하셨지만 목공이나 전기 같은 작업은 전문 작업자들을 불러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화가 있는데요. 1965년 4월 24세의 일본 청년이 4개월간 유럽 배낭여행에 나섰습니다. 건축을 온몸으로 느끼려면 여행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건 고대 이후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으며 동서고금의 멋진 건축물들이 서양에 있는 게 사실이면 유럽 여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제도권에서 건축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이에 대한 남다른 식견이 있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는 일본과 유럽의 유명 건축가들의 쓴 책을 섭렵하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건축 관련 잡지를 구독하거나 건축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든 책을 1년 만에 독파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던 때문인지 그는 28살 1969년 고향 오사카에 건축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도 다다오입니다. 그런데 전공자도 아닌 그는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어떻게 안도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의 철학과 디자인이 보는 눈이 우리와는 달랐던 겁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안도 타다오가 만들어낸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유럽 건축가 르코르비지에로 시작하여 많이 사용을 했던 공법입니다. 그것을 보고 적용한 안도의 안목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안도가 건축 시공과 공법을 잘 몰랐을 당시에는 그 배후에 전문 작업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화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에서 많은 시공법들을 배워왔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사장에 가면 일본 잔재의 언어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즉슨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일본에는 시공 실력자들이 많았고 안도는 그들과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핀트는 이 부분입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었지만 나이가 40대 50대 젊지 않은 저의 지인분들도 공사를 배우면서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도 충분히 준비와 공부만 틈틈이 하시면 충분히 셀프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제 개인 프로젝트들 중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셨던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사하셨던 지인분들께 제가 틈틈이 핀터레스트나 마감재, 포인트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디자인이나 예술을 전공한 친구들의 말을 빌려보면 공간을 기획하는 건 파인아트보다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0만 원에 5% 10%의 예산은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을 공사 기간 내 공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시공은 전문 인력이 도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왜 전문 인력을 쓰지 않으신가요? 나는 감각이 없어,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면 가장 좋은 점은 실제 어떻게 디자인이 될지 3D 투시도로 전문적으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본론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선 우리가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기간제 인테리어 소장님이 되시는 겁니다. 간단한 작업들은 유튜브를 보시며 직접 하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도장 같은 거 말이죠. 근데 셀프로 직접 시공을 하시기도 하지만 소장이 되셔서 작업자분들을 섭외하고 직접 공사하는 것을 통틀어 셀프 인테리어라고 명칭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감재 체크와 공정표를 잘 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소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걸 도울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공정표도 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 노트에 적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엑셀 파일을 직접 만들어 쓰시기도 하시는데 적당한 플랫폼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여 만든 체크리스트 그리고 공사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공정표 등을 제작을 해왔습니다. 제가 실제 공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파일을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상업시설, 주거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서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영상에 끝내기가 어려워 다음에 순차적으로 체크리스트 공정표를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알려드리고 1000만 원으로 공사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며 디자인에 대한 팁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꼭 좋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저는 이만 바이바이.